네, 2024년 5월 10일 이정훈입니다. 민주당의 윤석열 길들이기, 윤석열 바보 만들기 공작이 본격화됐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잠깐 이재명은 칭병을 핑계로 언론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정청래, 추미애, 황운하 등이 등장해서 윤석열 길들이기, 윤석열 바보 만들기 시동을 건다. 전 이렇게 봅니다. 지난 4월 29일 윤석열, 이재명 영수회담, 비선 조직은 없었다라고 이재명과 용산은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서 만나자라고 하면서 이루어졌다라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일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명백, 함성득 라인이 가동됐다라고 합니다. 이명백, 함성득 라인은 이재명 선으로 봐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있는 민주당에서 공천위원장을 했던 이가 이명백 교수고, 이명백 교수가 고려대학교 정외과 교수를 할 때 가까이 지냈던 사람이 함성득 교수입니다. 그 함 교수가 지금은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대학원장이 돼 있죠. 그런데 함성득 교수는 대통령학 등을 쓰면서 보수계에도 제법 발이 넓습니다. 이명백 교수하고 함성득 교수가 한국일보를 통해서 정상회담을 위해 모종의 역할을 했다는 것은 이재명의 부탁을 받고 움직였다는 것이죠. 이재명 대표가 뭔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 했고, 같은 시기에 윤석열 대통령도 워낙 총선에서 패배가 컸기 때문에 만나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가 그렇게 해서 만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윤 대통령이 만난 거는 자기 생각이 있어 만났을 텐데 이재명 대표가 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려고 했을까요? 네, 저는 그 이유를 딱 간단하게 꼽습니다. 이재명, 나는 감옥 가고 싶지 않다 이겁니다.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의 공통의 목표는 정권 교체죠. 이를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윤석열 대통령을 하야시키는 겁니다. 하야시키면 대통령 선거가 빨리 열리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서 당선될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국회를 차지했으니 대통령도 차지해서 권력을 줄 수 있게 되고요. 이게 최대의 목표이겠죠. 물론 이재명을 대신할 다른 사람이 있다면 좋겠지만 현재 민주당에서는 이재명을 대체할 만한 후보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조국 혁신당 대표가 주목받고 있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이걸 하려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바보 만들거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의 말을 별도로 길들이기를 해야 되는데, 그 공작을 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는 교도소 가지 않고 민주당은 정권을 교체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하나의 단계로서 여야 정수회담을 원했고, 그 회담이 이루어지자 순차적으로 작전을 펼치고 있다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5월 9일부터 이재명 대표는 서울대병원에 입원했습니다. 16일 날 출근할 겁니다. 9일부터 15일까지 민주당에 휴가를 내고 서울대 본교, 분당이 아닌 서울에 있는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습니다. 무슨 병으로 치료하는지는 몰라요. 물혹을 제거한다는데, 여러분들 건강검진 해보시면은 위장인가? 하여튼 대장이나 물혹 같은 건 있잖아요. 혹 제거하는 거. 대장 내시경 하다가 뚝 잘라내고 출혈 약간 했으면 그만인 건데, 물혹이 얼마나 크다고, 이렇게 8일인가요? 일주일이나 입원을 해야 되나. 네.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뉴스는 사라질 겁니다. 이 기간 동안. 이 기간 동안 민주당에서는 정청래 최고위원이 최고회의를 주재합니다. 국힘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정청래만은 꼭 잡고 싶다라고 해서 김경렬을 투입하려다 김경렬 씨가 출마 공천을 신청하지 않는 바람에 함은경을 투입했습니다. 지금 국힘당에서는 어떠한 국회의원도 정청래랑 맞붙으려고 하지 않아서 외부에서 수혈을 했는데, 물론 함은경 씨도 나가 떨어졌죠. 함은경 씨는 참고로 여러 번 선거에 나왔지만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한 사람이에요.
왜 그런 사람을 한동훈 씨가 붙였는지 참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정청래. 한동훈 씨도 국회에서 정청래 의원하고 말싸움하게 되면 말문을 막혀야 합니다. 치료받는 동안 이재명 대표는 당무 보고도 받지 않겠다라고 했고, 정청래 씨가 다 주도를 합니다. 근데 휴가 첫날, 5월 9일이죠. 이재명 대표는 페이스북과 X, 옛날 트위터에다가 대북 송금 사건이 진술 조작, 대장동 사건 녹취록 조작하는 정치검찰, 공선법, 공정선거법이죠. 공선법 사건에선 공문서 조작까지 했다는 글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여전히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쪽으로 이제 갔으면 하길 바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16일 날 나와서는, 출근을 해서는 바로 그 다음날 본인 재판이 있죠. 위진교사 공판에 출석하고, 그 다음날 18일 날은 광주에 가서 5.18 추념식 참석하고, 그 다음에 23일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추수식에 참석한다고 굉장히 바쁘게 지낼 겁니다. 그리고 28일에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하면서 그때쯤 뭐가 나오느냐. 최상병 특검법이 본격적으로 사회 문제, 정치 문제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정청래가 민주당의 이제 사회권을 잡은 상태에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군소정당 원내대표들을 만났습니다. 원내대표라고 그래야 되나? 어쨌든 조국혁신당의 원내대표가 황운하입니다. 황운하. 조국이나 이재명에 못지않은 잡범이죠. 황운하하고 만나고 정의당의 장혜영 대표, 새로운 미래의 김종민. 이 새로운 미래는 민주당에서 관련 나온 사람들인데 그 민주당 싫다고 나온 사람들이 다시 민주당하고 만납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씨가 이끄는 개혁신당의 양양자, 기본소득당의 용해인 대표를 만나서 뭘 하느냐. 정치는 계속 세모으기죠. 지금 윤 대통령이 지난번에 대통령이 될 때는 제가 김이박, 홍안, 김종인, 이준석, 박근혜, 홍준표, 안철수 이걸 다 묶었기 때문에 당선이 됐었죠. 마지막에 안철수와 단일화가 굉장히 시끄러운데 그것도 해냈고. 근데 그 이후에는 이 세력들이 떨어져 나갔죠. 그러면서 이번에 총선에서 패배를 합니다. 반대로 민주당은 자기들도 많이 분화가 되긴 했지만 지금 하는 거 보게 되면은 국힘을 제외한 모든 당들을 뭉쳐가고 있죠. 왜냐하면 국힘당이 100석이 넘는 의석을 갖고 있으니까 자기들도 뭉쳐야만 3분의 2 이상을 가져서 이 거부권을 행사한 거를 다시 재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 최상병 특검권으로 윤석열 정권을 압박하겠다는 거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황운하가 원내대표가 된 게 참 재밌는 거죠. 조국 씨도 아주 반윤이지만 황운하도 그런 두 사람이 그렇게 당 조직으로 꾸렸는데 그러한 사람들과도 지금 만나서 윤석열 정권을 손보겠다라는 게 이제 민주당 태도입니다. 근데 거기에 새로운 미래도 참여를 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번 국회에 처음 당선된 당선자들이 한 40명 되나요? 이들이 최상병 특검 수용하라고 하면서 오늘부터 천막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당선된 사람들이니까 당에 대한 충성도가 높을 텐데, 그래도 각자가 하나의 자기 주체권이 있어야 되는데, 주체권을 포기하고, 공산주의처럼 당명에 무조건 복종하는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최상병 특검 해라! 라고,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계속 분위기 잡는 겁니다. 지금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기자회견에서, 일단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 그걸 보고 미진하면 하자. 그게 미진하다고 생각하면 나라도 하겠다라고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주 밀어붙이겠다는 거죠. 결국은 윤 대통령이 그래 지금 국민 여론도 최상병 특검 하자는 게 높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면 그 다음 뭐겠습니까? 이재명 씨 재판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거죠. 이게 하나가 밀리면 둘이 밀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살라미 전술, 떡 하나 줄게 하고 떡 하나 주다 보면 나중에 다 잡아먹히는, 담담 타타이 전법인 거죠. 지금 이재명은 자기 재판을 계속 받는데 이게 계속 약점이니까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약해져야 돼요. 계속 밀어붙일 거예요. 근데 지금 국힘당에서는 여러분들은 윤석열, 한동훈이 한편이 큰 틀에서는 한편이지만 이번 총선을 계기로 많이 둘 사이에 금이 갔죠. 많이 금이 갔죠.
갈등이 있었죠. 국힘당 안에서의 민주당 역할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한동훈 세력이라고 볼 수도 있을 정도로. 국민들은 한동훈을 굉장히 좋게 보지만 국힘당 안에서는 갈등이 있습니다. 국힘당은 하나가 못 되고 있는데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뭐 등등 모든 야당을 다 뭉쳐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윤석열 길들이기를 하고 지금 김건희 여사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국힘당 내의 반윤 세력들은 하자는 입장이잖아요. 김건희 특검도 하고 또 안철수도 최승병 특검 하자는 쪼개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상당히 국힘당하고 윤석열 정부가 어렵습니다. 이제 이재명은 추후에 자기가 재판을 천천히 받고 또 무죄를 받으려면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형식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지금 친병을 핑계로 일주일간 사라지고 정청래, 황운하 등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제 국회의장에 추미애를 내세워서 친명계들이 계속 압박을 가하는 모습으로 갈 겁니다. 이게 1차 싸움인데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굴복한다. 약한 모습 보인다. 그러면 뭐 저는 빠르게 하야로 가는 그런 모양이 됐고 여기서 슬기롭게 빠져나와서 뭔가 반전을 한다. 이 반전하는 방법이 뭐겠어요? 저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생각도 안 해서 그렇지. 지금 뭐 김주현 민정수석을 찾고 사회수석을 새로 임명하고 했는데 그들만 갖고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정말 아니란 거다. 이 군사작전을 할 때는 적이 닥쳐오는 데를 물론 막아야 되지만 그게 한 뒤로 쫙 빼갖고 크게 쳐야 됩니다. 6.25 전쟁 때도 그 최명덕 육군 총참모장은 축차 투입을 해서 대전에 있는 부대, 대구에 있는 부대, 강주에 있는 부대 사단 다 불렸다가 다 말아먹었죠. 그 패잔병들을 끌고 한수 이북에서 싸우다가 그 패잔병들이 넘어오니까 김홍일 장관이 뒤늦게 한강 방어선에서 패잔병을 불러가지고 방어선을 쳤었죠. 그래서 좀 인민군의 진격을 막습니다. 근데 그것도 뚫리니까 그다음에 미국 24사단이 와서 금강에서 한번 치다가 또 뚫리면서 나중에 워커 장군이 낙동강 방어선에서 끝끝내 막아내는 거죠. 쭉쭉 빼갖고 방어선을 세게 쳐야 되는데 계속 부대 투입만 한다. 방어선을 쳐야 되는데 뚫리는 데다 막 부대를 집어넣으면 그 부대는 다 죽어요. 지금 국힘당이 하는 게 축차 투입이라는 얘기입니다. 쭉 빼가지고 쳐야 됩니다. 지금 뭐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민정수석 새로 뽑고 사회수석 새로 임명한다고 이게 될 것 같죠? 아닙니다. 전혀 다른 방법으로 쳐야 됩니다. 그건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자, 윤석열 바보 만들고 윤석열 대통령이 뭐 특검은 일단 수사기관 수사를 보고 하자 라 그랬는데 국민 여론 동원해서 압박해서 특검 받게 만들면 바보 되는 거고 길들이게 되는 거고 하야로 이어지는 거겠죠. 이재명 대통령 가는 길이 열리는 거죠. 이재명은 그 과정을 잠시 나는 몰라 나는 원하는 게 이거 아니야 하려고 서울대병원에 갔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서울대병원에 감으로써 그도 지금 의과대학 증원에는 찬성하지만 일체 의견을 안 내고 서울대병원에 입원함으로써 의사들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정치를 하고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상당히 고단수 정치를 하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빠져나가고 역전을 하려면 정치 위기에 처해 있던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하마스의 공격을 계기로 어떻게 빠져나오고 있고 야당과 의견을 맞춰가는지 봐야 된다고 여러 차례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재명은 잠깐 정치에서 사라지고 정청래, 황운하 그리고 추미애가 전국을 주도하다가 확 밀어붙이겠죠. 그 다음에 이재명이 나서 또 밀어붙이면서 갈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축차 투입식으로 대처하면은 저는 큰 실패가 있을 것이다라는 경고를 미리 해두는 바입니다.